안녕, 우리 연암인들 연암국어원의 실장 김보배입니다. 오늘은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신 대비를 위한 시험지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대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시험지를 한번 같이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2019년 2학년 1학기 대륜고 문학시험지입니다. 2019년 5월 1일 1교시에 시행되었고요. 선택형 20문항, 서술형 5문항, 자, 선택형이 65점, 서술형이 35점입니다. 서술형이 5문항인데 무려 35점이나 배정되었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배점이 크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서술형 대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1번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지 분석을 해볼 건데 시험지 배치를 보게 되면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객관식 문제지와 서술형 문제지가 따로 제공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대륜고 문학시험은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한 시험지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객관식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 제시문을 보게 되면 가, 나, 다라고 해서 총 3개의 글이 나와 있는데 가는 문학 작품은 아니고요. 문학 이론입니다. 이 문학 이론은 외부에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이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의 단원의 길잡이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소단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원의 길잡이가 나와 있기 마련인데 그 단원의 길잡이에 있는 글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부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는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요. 다는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부 지문의 비중은 낮은 편이고요. 내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 개별 작품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 즉 지엽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가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글인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학에서 내용이라고 하면 인간의 경험, 생각, 감정 중에서 작가가 구현하고 싶은 가치관, 세계관, 주제의식 이런 걸 내용이라고 하고요. 문학에서 형식이라고 하면 서정, 서사, 극, 교술 같은 갈래, 비유나 상징 같은 수서법, 내용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이런 걸 형식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학에서 내용이라고 하면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관, 세계관,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내용이고요. 자, 형식이라고 하면 글의 갈래, 표현 방법, 마지막으로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형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즉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한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작품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게 가의 문학 이론입니다. 이 문학 이론을 나와 다의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 중 A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나라고 하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작품이네요. 이 작품은 2단원에 나와 있는 작품은 아니고요. 1단원에 나와 있는 작품이지만 어쨌든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있는 문학 작품을 끌어들여서 2단원의 문학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대한 설명 중 A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A라고 하면 문학 작품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네요.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의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배웠었죠? 글의 갈래나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혹은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선택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특정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은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정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반복법을 사용했다는 뜻이고 반복법은 문학의 표현 방법에 속하죠. 표현 방법은 내용과 형식 중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형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내용과 형식 중 형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2번 선택지입니다. 소망에 대한 바람과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주제입니다. 주제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내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는 내용과 형식 중 내용에 대한 설명이네요.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가에 있는 문학 이론을 나의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단원의 길잡이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문학 시험을 대비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개별 작품 공부에 너무 매몰되어서 개별 작품 이외의 것, 즉 단원의 길잡이나 학습 활동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것인데요. 자, 1번 문제처럼 단원의 길잡이를 응용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작품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단원의 길잡이나 학습 활동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를 분석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서술형은 학습 활동을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달을 비의 방식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 다는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네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공부하는 단원에서 김소월의 작품은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편인데 그만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보여주는 작품이 많다는 뜻이겠죠. 자, 김소월의 가는 길을 비의 방식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때 비의 방식이라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소월의 가는 길을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감상을 하고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1번과 2번이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가의 문학이론을 나와 다의 개별 작품에 적용하는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2번 문제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보게 되면 왜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자, 1번 선택지부터 보도록 하죠. 이련의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해서 행간 걸침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망설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네요. 자, 다의 이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에서 특히 2행과 3행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라는 이 2행과 3행 사이에 진짜 행간 걸침이 사용된 게 맞을까요? 행간 걸침이 사용된 게 맞는지 아닌지를 일단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행간 걸침 때문에 화자의 망설임의 태도가 부각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2번 문제의 1번 선택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개별 작품을 세세한 정보까지 암기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내신 대비 수업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잘 표시해두고 암기하라고 말해주는 부분은 그때그때 암기하는 것. 즉 내신 대비 수업을 성실하게 따라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연암국어에서 내신 대비라는 친구들이라면 내신 대비를 위한 정규 수업과 보강 수업 때 개별 작품의 중요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내신 대비 수업만 성실하게 따라와준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3번 문제의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게 되면 2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작품의 세세한 정보까지 암기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죠. 자, 이걸 위해선 뭐가 중요하다? 내신 대비 수업을 성실하게 따라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객관식 문제를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술형 1번 문제 여기에 있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읽고 A와 B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서술형 1번 문제는
학습 활동을 응용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술형 문제를 좀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학습 활동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 지문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아싸! 외부 지문의 비중이 낮아! 하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학습 활동이나 단원의 길잡이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작품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습 활동이나 단원의 길잡이를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서술형은 학습 활동을 응용하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보기는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설명해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 글은 아니고요. 교과서 내부에 있는 글을 응용한 것인데 어디에 있는 글을 응용한 것일까요? 그렇죠. 단원의 길잡이에 있는 글을 응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작품 공부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부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단원의 길잡이와 학습 활동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서술형 1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채점 기준입니다. 채점 기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정답 외의 적절하지 않은 내용 혹은 표현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은 오답 처리하겠다라고 했네요. 따라서 서술형 문제의 정답을 기입할 때 정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안 쓰는 이만 못한 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술형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정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험 기간에 학습 활동을 응용한 문제를 시간을 재서 서술형 정답을 쓰는 연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수업 때 좀 성실하게 잘 따라와 준다면 서술형에서 감점 없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륜고 문학 시험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륜고 문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외부 지문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죠. 외부 지문의 비중이 좀 낮고요. 내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개별 작품의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별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는 공부를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신 대비 수업 때 좀 성실하게 따라와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서술형에서 정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정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만 정확하게. 대충 어설프게 말고요. 정확하게 서술형 정답을 암기하는 연습. 이것을 위해서 시험 대비 기간에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고요. 그 수업을 성실하게 따라와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무엇을 응용한 문제가 많았나요? 단원의 길잡이와 학습 활동을 응용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죠. 내부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이렇게 단원의 길잡이나 학습 활동을 응용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별 작품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대구의 명문고등학교죠. 대륜고등학교의 문학시험지를 한번 분석해봤는데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대륜고의 내신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연암국어의 1타 강사, 연암국어의 실장 김보배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빠이, 안녕.